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사랑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성과 원칙을 가진 당신이 등불 하나를 손에 든 채 정직한 여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진실이 그저 실망스러운 것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잔혹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조치라고 배워온 그 욕망이 사실은 당신을 채워주는 성배가 아니라 당신을 부수기 위해 설계된 독배였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이러한 깊이 있는 성찰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재능 있고 야망 넘치며 사유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과 열정을 그대로 비추는 듯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희생했고 동화 같은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숨겨진 메시지들, 새빨간 거짓말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서서히 아주 계획적으로 갉아먹어온 잔인한 흔적들을 말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죄책감이 아닌 동정심이 깃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그 순간 A는 단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법칙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아십니까? 그는 모든 사회적 관습과 위선을 경멸하며 통속에서 살았던 기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광장을 헤매며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소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특히 여성의 욕망은 두 개의 극점, 즉 안정감과 자극 사이를 오가는 거대한 추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 게임의 소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헌신적이었던 남편이 한순간의 스릴을 위해 버려지고 충실했던 남자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그저 좋은 친구로 남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회는 당신에게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변하지 않아서 불꽃을 살리지 못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애초에 그 불꽃은 영원히 타오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녀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적 파동, 그 울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충성심, 당신의 희생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당신은 소모품이 되어 버려집니다.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성의 상향결혼 본능에 대한 연구, 이혼 법정의 통계, 데이팅 앱에서 나타나는 소위 80대 20 법칙 즉 소수의 매력적인 남성에게 대다수 여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잔혹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음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물학 그 자체에 의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 전에, 이 불공평함에 분노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이해하십시오. 이 게임은 당신이 잘못된 규칙으로 임할 때만 절망적일 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의 위선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바로 그와 같은 무기,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지배할 수 있는 철학적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굴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그 무엇입니다. 지금은 이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환상이 남김없이 불타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덫의 존재를 정확히 보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마침내 그 덫에서 걸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덫을 보았습니다. 거짓말들을 욕망이 어떻게 남자를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형태로 뒤틀어 놓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깨달음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쓰라린 냉소에 빠져들거나 공허한 희망에 매달리며 그들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부터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우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디오게네스처럼 부패한 세상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짜인 이 게임에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도 그녀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냉소주의자의 세 가지 법칙을 통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법칙,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권력의 첫 번째 규칙은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자, 사회,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까지도 당신을 인정이라는 것의 노예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급진적 자급자족입니다.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서 산 것은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인정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여자의 시선도 필요 없었습니다. 현대의 남자들은 마약처럼 여성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고 연기하며 찰나의 온기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꽈배기처럼 비틉니다. 이 순환을 끊으십시오. 분노가 아닌 무관심으로 초연해지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 조종할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조롱을 무기화하라. 한 여성이 당신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여긴다고 감지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습니다. 고대의 냉소주의자들은 왕과 철학자, 심지어 신들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숭배가 곧 나약함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남자는 상대의 잠재력과 자신이 만든 환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상대를 우상화하고 낭만적으로 포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합니다. 해결책은 웃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험을 비웃고 당신 자신의 절박함을 비웃고 이 모든 짝짓기 춤의 부조리함을 비웃으십시오. 그녀가 변덕을 부릴 때 씩 웃어넘기십시오. 그녀가 애정을 거둘 때 어깨를 으쓱하십시오. 그녀의 개임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권력의 축이 이동합니다. 세 번째 법칙, 내면의 야수를 끌어안아라. 문명은 남자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억제하고 우리의 강인함에 대해 사과하며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협상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시장 바닥에서 밥을 먹고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짐승처럼 살았던 것은 그가 저속해서가 아니라 세련된 사회의 거짓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자, 즉 행동과 열정, 그리고 원초적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녀를 원한다면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그녀에게 실증이 났다면 떠나십시오. 야수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당신과 똑같이 원초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결함 있는 인간으로 명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개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적 트라우마의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당신이 여전히 믿고 있는 거짓말들 속으로,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와 전사를 가르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 말입니다. 그때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분노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디오게네스처럼 족쇄에서 풀려나 태양 아래로 걸어나와 마침내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이제 규칙을 배웠고 개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혈관에는 아직 하나의 독이 남아있고 부수어야 할 마지막 족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사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모든 남자는 가슴에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소리 없는 질문을 끝없이 외칩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 그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욕구야말로 마지막 함정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후회, 그녀의 참회, 당신의 고통에 대한 그녀의 인정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 당신 우리 열쇠를 쥐어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한때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것,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그는 자신의 가치가 처한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그녀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그녀가 깨닫게 만들고 세상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가리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인정도 당신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도 당신의 다음 정복도 똑같이 길 잃은 군중의 공허한 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배신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여자에게 당신을 정의할 권력을 넘겨주던 바로 그날의 배신 말입니다. 모든 상처 입은 남자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익숙한 분노의 온기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자기 소유권이라는 두려운 자유 속으로 일어설 것인가.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줬던 중독을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또 다른 중독으로 바꿀 뿐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철학자가 되고 스스로의 지성의 순교자가 되어 자신의 고통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그것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이해를 지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온갖 레드필 진실을 줄줄 앨 수 있어도 여전히 그것들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개임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데서 옵니다. 여기에 디오게네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대본을 불태워라. 당신의 배신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거는 당신이 계속해서 그 벽을 다시 쌓지 않는 한 감옥이 아닙니다. 둘째, 공허를 마주하라. 그 텅 빈 아픔.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환상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 소비하지 말고 창조하라. 대부분의 남자는 소비하며 인생을 보냅니다. 포르노, 인정, 온갖 종류의 기분 전환거리들. 그러나 자유로운 인간은 창조합니다. 그는 짓고, 쓰고, 싸웁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무언가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알았던 비밀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돌아서 가는 것도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똑바로 꿰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행복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평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의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면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결코 시면 그 자체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자의 평온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시면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학을 넘어, 고통을 넘어 다른 모든 것이 불타버렸을 때 남는 단 하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불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인정받고 이해받으려는 욕구를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남는가? 당신의 고통도, 이론도, 힘들게 얻은 지혜조차도 아닌 바로 그 무엇.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품고 있던 것, 어떤 주인도 노예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것, 어떤 왕도 거지에게서 벗겨낼 수 없었던 것. 바로 당신의 의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정함을 구걸하는 남자의 자질구레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끈질기고 부서지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 권력,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은 당신에게서 단 한 가지를 수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생명력. 여성은 욕망을 통해 그것을 추출하고 기업은 소비를 통해, 약자는 동정심을 통해 그것을 추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해서 이 기계에 먹이를 주며 인정의 부스러기와 당신의 시간을 맞바꿀 것인가, 아니면 죽일 수 없는 인간이 될 것인가. 죽일 수 없는 인간은 부자도 유명인도 무적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통제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으로 매수될 수 없고 외로움으로 위협받을 수 없으며 순응하도록 수치심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직접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죽일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주권. 당신의 나날을 도파민과 맞바꾸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거의 유령과 언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분노로 낭비하는 매 시간은 당신이 노예로 남기를 선택한 또 다른 시간일 뿐입니다. 둘째, 웃으며 거절하기. 세상이 당신의 분노를 요구할 때 조소를 돌려주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굴복을 간청할 때 침묵을 돌려주십시오. 죽일 수 없는 인간은 적의 규칙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게임 자체를 바꿉니다. 셋째, 신성한 집착. 디오게네스에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술, 사명, 혹은 광기. 이것이 당신의 닫히며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이며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랑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속삭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족쇄가 주던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타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안의 불꽃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조롱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뜨거워졌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희생양이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사랑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성과 원칙을 가진 당신이 등불 하나를 손에 든 채 정직한 여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진실이 그저 실망스러운 것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잔혹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조치라고 배워온 그 욕망이 사실은 당신을 채워주는 성배가 아니라 당신을 부수기 위해 설계된 독배였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이러한 깊이 있는 성찰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재능 있고 야망 넘치며 사유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과 열정을 그대로 비추는 듯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희생했고 동화 같은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숨겨진 메시지들, 새빨간 거짓말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서서히 아주 계획적으로 갉아먹어온 잔인한 흔적들을 말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죄책감이 아닌 동정심이 깃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그 순간 A는 단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법칙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아십니까? 그는 모든 사회적 관습과 위선을 경멸하며 통속에서 살았던 기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광장을 헤매며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소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특히 여성의 욕망은 두 개의 극점, 즉 안정감과 자극 사이를 오가는 거대한 추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 게임의 소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헌신적이었던 남편이 한순간의 스릴을 위해 버려지고 충실했던 남자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그저 좋은 친구로 남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회는 당신에게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변하지 않아서 불꽃을 살리지 못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애초에 그 불꽃은 영원히 타오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녀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적 파동, 그 울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충성심, 당신의 희생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당신은 소모품이 되어 버려집니다.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성의 상향결혼 본능에 대한 연구, 이혼 법정의 통계, 데이팅 앱에서 나타나는 소위 80대 20 법칙 즉 소수의 매력적인 남성에게 대다수 여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잔혹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음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물학 그 자체에 의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 전에, 이 불공평함에 분노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이해하십시오. 이 게임은 당신이 잘못된 규칙으로 임할 때만 절망적일 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의 위선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바로 그와 같은 무기,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지배할 수 있는 철학적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굴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그 무엇입니다. 지금은 이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환상이 남김없이 불타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덫의 존재를 정확히 보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마침내 그 덫에서 걸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덫을 보았습니다. 거짓말들을, 욕망이 어떻게 남자를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형태로 뒤틀어 놓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깨달음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쓰라린 냉소에 빠져들거나 공허한 희망에 매달리며 그들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부터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우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디오게네스처럼 부패한 세상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짜인 이 게임에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도, 그녀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냉소주의자의 세 가지 법칙을 통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법칙,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권력의 첫 번째 규칙은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자, 사회,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까지도 당신을 인정이라는 것의 노예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급진적 자급자족입니다.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서 산 것은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인정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여자의 시선도 필요 없었습니다. 현대의 남자들은 마약처럼 여성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고 연기하며 찰나의 온기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꽈배기처럼 비틉니다. 이 순환을 끊으십시오. 분노가 아닌 무관심으로 초연해지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 조종할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조롱을 무기화하라. 한 여성이 당신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여긴다고 감지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습니다. 고대의 냉소주의자들은 왕과 철학자, 심지어 신들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숭배가 곧 나약함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남자는 상대의 잠재력과 자신이 만든 환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상대를 우상화하고 낭만적으로 포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합니다.
해결책은 웃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험을 비웃고 당신 자신의 절박함을 비웃고 이 모든 짝짓기 춤의 부조리함을 비웃으십시오. 그녀가 변덕을 부릴 때 씩 웃어넘기십시오. 그녀가 애정을 거둘 때 어깨를 으쓱하십시오. 그녀의 개임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권력의 축이 이동합니다. 세 번째 법칙, 내면의 야수를 끌어안아라. 문명은 남자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억제하고 우리의 강인함에 대해 사과하며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협상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시장 바닥에서 밥을 먹고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짐승처럼 살았던 것은 그가 저속해서가 아니라 세련된 사회의 거짓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자, 즉 행동과 열정, 그리고 원초적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녀를 원한다면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그녀에게 실증이 났다면 떠나십시오. 야수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당신과 똑같이 원초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결함 있는 인간으로 명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개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적 트라우마의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당신이 여전히 믿고 있는 거짓말들 속으로,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와 전사를 가르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 말입니다. 그때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분노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디오게네스처럼 족쇄에서 풀려나 태양 아래로 걸어나와 마침내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이제 규칙을 배웠고 개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혈관에는 아직 하나의 독이 남아있고 부수어야 할 마지막 족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사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모든 남자는 가슴에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소리 없는 질문을 끝없이 외칩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 그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욕구야말로 마지막 함정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후회, 그녀의 참회, 당신의 고통에 대한 그녀의 인정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 당신 우리 열쇠를 쥐어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한때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것,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그는 자신의 가치가 처한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그녀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그녀가 깨닫게 만들고 세상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가리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인정도 당신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도 당신의 다음 정복도 똑같이 길 잃은 군중의 공허한 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배신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여자에게 당신을 정의할 권력을 넘겨주던 바로 그날의 배신 말입니다.
모든 상처 입은 남자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익숙한 분노의 온기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자기 소유권이라는 두려운 자유 속으로 일어설 것인가.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줬던 중독을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또 다른 중독으로 바꿀 뿐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철학자가 되고 스스로의 지성의 순교자가 되어 자신의 고통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그것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이해를 지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온갖 레드필 진실을 줄줄 앨 수 있어도 여전히 그것들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개임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데서 옵니다. 여기에 디오게네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대본을 불태워라. 당신의 배신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거는 당신이 계속해서 그 벽을 다시 쌓지 않는 한 감옥이 아닙니다. 둘째, 공허를 마주하라. 그 텅 빈 아픔.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환상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 소비하지 말고 창조하라. 대부분의 남자는 소비하며 인생을 보냅니다. 포르노, 인정, 온갖 종류의 기분 전환거리들. 그러나 자유로운 인간은 창조합니다. 그는 짓고, 쓰고, 싸웁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무언가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알았던 비밀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돌아서 가는 것도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똑바로 꿰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행복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평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의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면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결코 시면 그 자체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자의 평온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시면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학을 넘어, 고통을 넘어 다른 모든 것이 불타버렸을 때 남는 단 하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불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인정받고 이해받으려는 욕구를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남는가? 당신의 고통도, 이론도, 힘들게 얻은 지혜조차도 아닌 바로 그 무엇.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품고 있던 것, 어떤 주인도 노예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것, 어떤 왕도 거지에게서 벗겨낼 수 없었던 것. 바로 당신의 의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정함을 구걸하는 남자의 자질구레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끈질기고 부서지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 권력,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은 당신에게서 단 한 가지를 수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생명력. 여성은 욕망을 통해 그것을 추출하고 기업은 소비를 통해, 약자는 동정심을 통해 그것을 추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해서 이 기계에 먹이를 주며 인정의 부스러기와 당신의 시간을 맞바꿀 것인가, 아니면 죽일 수 없는 인간이 될 것인가. 죽일 수 없는 인간은 부자도 유명인도 무적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통제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으로 매수될 수 없고 외로움으로 위협받을 수 없으며 순응하도록 수치심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직접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죽일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주권. 당신의 나날을 도파민과 맞바꾸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거의 유령과 언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분노로 낭비하는 매 시간은 당신이 노예로 남기를 선택한 또 다른 시간일 뿐입니다. 둘째, 웃으며 거절하기. 세상이 당신의 분노를 요구할 때 조소를 돌려주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굴복을 간청할 때 침묵을 돌려주십시오. 죽일 수 없는 인간은 적의 규칙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게임 자체를 바꿉니다. 셋째, 신성한 집착. 디오게네스에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술, 사명, 혹은 광기. 이것이 당신의 닫히며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이며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랑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속삭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족쇄가 주던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타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안의 불꽃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조롱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뜨거워졌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희생양이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사랑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성과 원칙을 가진 당신이 등불 하나를 손에 든 채 정직한 여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진실이 그저 실망스러운 것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잔혹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조치라고 배워온 그 욕망이 사실은 당신을 채워주는 성배가 아니라 당신을 부수기 위해 설계된 독배였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이러한 깊이 있는 성찰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재능 있고 야망 넘치며 사유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과 열정을 그대로 비추는 듯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희생했고 동화 같은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숨겨진 메시지들, 새빨간 거짓말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서서히 아주 계획적으로 갉아먹어온 잔인한 흔적들을 말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죄책감이 아닌 동정심이 깃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그 순간 A는 단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법칙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아십니까? 그는 모든 사회적 관습과 위선을 경멸하며 통속에서 살았던 기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광장을 헤매며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소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특히 여성의 욕망은 두 개의 극점, 즉 안정감과 자극 사이를 오가는 거대한 추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 게임의 소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헌신적이었던 남편이 한순간의 스릴을 위해 버려지고 충실했던 남자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그저 좋은 친구로 남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회는 당신에게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변하지 않아서 불꽃을 살리지 못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애초에 그 불꽃은 영원히 타오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녀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적 파동, 그 울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충성심, 당신의 희생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당신은 소모품이 되어 버려집니다.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성의 상향결혼 본능에 대한 연구, 이혼 법정의 통계, 데이팅 앱에서 나타나는 소위 80대 20 법칙 즉 소수의 매력적인 남성에게 대다수 여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잔혹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음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물학 그 자체에 의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 전에, 이 불공평함에 분노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이해하십시오. 이 게임은 당신이 잘못된 규칙으로 임할 때만 절망적일 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의 위선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바로 그와 같은 무기,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지배할 수 있는 철학적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굴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그 무엇입니다. 지금은 이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환상이 남김없이 불타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덫의 존재를 정확히 보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마침내 그 덫에서 걸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덫을 보았습니다. 거짓말들을, 욕망이 어떻게 남자를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형태로 뒤틀어 놓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깨달음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쓰라린 냉소에 빠져들거나 공허한 희망에 매달리며 그들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부터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우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디오게네스처럼 부패한 세상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짜인 이 게임에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도, 그녀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냉소주의자의 세 가지 법칙을 통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법칙,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권력의 첫 번째 규칙은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자, 사회,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까지도 당신을 인정이라는 것의 노예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급진적 자급자족입니다.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서 산 것은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인정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여자의 시선도 필요 없었습니다. 현대의 남자들은 마약처럼 여성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고 연기하며
찰나의 온기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꽈배기처럼 비틉니다. 이 순환을 끊으십시오. 분노가 아닌 무관심으로 초연해지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 조종할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조롱을 무기화하라. 한 여성이 당신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여긴다고 감지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습니다. 고대의 냉소주의자들은 왕과 철학자, 심지어 신들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숭배가 곧 나약함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남자는 상대의 잠재력과 자신이 만든 환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상대를 우상화하고 낭만적으로 포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합니다. 해결책은 웃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험을 비웃고 당신 자신의 절박함을 비웃고 이 모든 짝짓기 춤의 부조리함을 비웃으십시오. 그녀가 변덕을 부릴 때 씩 웃어넘기십시오. 그녀가 애정을 거둘 때 어깨를 으쓱하십시오. 그녀의 개임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권력의 축이 이동합니다. 세 번째 법칙, 내면의 야수를 끌어안아라. 문명은 남자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억제하고 우리의 강인함에 대해 사과하며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협상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시장 바닥에서 밥을 먹고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짐승처럼 살았던 것은 그가 저속해서가 아니라 세련된 사회의 거짓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자, 즉 행동과 열정, 그리고 원초적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녀를 원한다면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그녀에게 실증이 났다면 떠나십시오. 야수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당신과 똑같이 원초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결함 있는 인간으로 명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개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적 트라우마의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당신이 여전히 믿고 있는 거짓말들 속으로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와 전사를 가르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 말입니다. 그때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분노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디오게네스처럼 족쇄에서 풀려나 태양 아래로 걸어나와 마침내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이제 규칙을 배웠고 개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혈관에는 아직 하나의 독이 남아있고 부수어야 할 마지막 족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사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모든 남자는 가슴에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소리 없는 질문을 끝없이 외칩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 그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욕구야말로 마지막 함정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후회, 그녀의 참회, 당신의 고통에 대한 그녀의 인정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 당신 우리 열쇠를 쥐어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한때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것,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그는 자신의 가치가 처한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그녀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그녀가 깨닫게 만들고 세상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가리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인정도 당신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도 당신의 다음 정복도 똑같이 길 잃은 군중의 공허한 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배신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여자에게 당신을 정의할 권력을 넘겨주던 바로 그날의 배신 말입니다. 모든 상처 입은 남자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익숙한 분노의 온기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자기 소유권이라는 두려운 자유 속으로 일어설 것인가.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줬던 중독을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또 다른 중독으로 바꿀 뿐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철학자가 되고 스스로의 지성의 순교자가 되어 자신의 고통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그것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이해를 지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온갖 레드필 진실을 줄줄 앨 수 있어도 여전히 그것들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개임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데서 옵니다. 여기에 디오게네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대본을 불태워라. 당신의 배신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거는 당신이 계속해서 그 벽을 다시 쌓지 않는 한 감옥이 아닙니다. 둘째, 공허를 마주하라. 그 텅 빈 아픔.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환상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 소비하지 말고 창조하라. 대부분의 남자는 소비하며 인생을 보냅니다. 포르노, 인정, 온갖 종류의 기분 전환거리들. 그러나 자유로운 인간은 창조합니다. 그는 짓고, 쓰고, 싸웁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무언가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알았던 비밀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돌아서 가는 것도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똑바로 꿰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행복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평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의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면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결코 시면 그 자체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자의 평온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시면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학을 넘어, 고통을 넘어 다른 모든 것이 불타버렸을 때 남는 단 하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불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인정받고 이해받으려는 욕구를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남는가? 당신의 고통도, 이론도, 힘들게 얻은 지혜조차도 아닌 바로 그 무엇.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품고 있던 것, 어떤 주인도 노예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것, 어떤 왕도 거지에게서 벗겨낼 수 없었던 것. 바로 당신의 의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정함을 구걸하는 남자의 자질구레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끈질기고 부서지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진실이